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2대 총선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8시 30분 현재 대구의 투표율은 4.5%, 경북도 4.5%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여야는 심판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요. 민심의 최종 선택과 함께 대구의 투표율이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는 마지막까지 한 표로 호소한 유세전 모습 전해드리고요. 아침의 광장 코너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 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원활합니다. 국채보상로 옛 MBC 내거리에서 청구 3거리 방향, 첨구 3거리 횡단보도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중앙대로 동침산 내거리에서 대구역 지하차도 방향 3차로에서 청소 차량이 서행하며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봉산육거리에서 반월당내거리 방향 모두 원활합니다. 달성로 신남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방향도 시원한 흐름 보이고요. 동부로 신천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 방향도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부근 129.8km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처리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조금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갑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0도, 안동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내려가며 일교차가 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도 여전히 건조하니까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7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수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 기자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죠. 네, 22대 총선 본투표는 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구에서는 중남구 지역이, 경북에서는 경산 지역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남구에서는 김기훈 국민의힘 후보와 도태우 후보가 서로 사전투표 결과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산에서는 조지현 국민의힘 후보와 최경환 무소속 후보 등이 출마해 당선을 두고 전국적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개표 결과는 좀 늦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보다 2-3시간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이 이 투표지를 모두 직접 보고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일일이 분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1995년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를 활용하면서 이 수검표 절차를 없앤 지 30년 만에 이 절차가 되살아났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총선 결과는 내일 새벽 2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등 방송 3사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약 5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추구조사 결과는 오후 6시에 발표됩니다. 총선은 대선에 비해 적은 샘플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정확도가 낮았는데요. 역대 최고치인 31.28%의 사전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KBS 개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자신이 쓴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거친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림 인사들이 반발하며 서울에 올라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2월 출간한 책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에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유림들이 즉각 반발한 건데요. 안동 유림단체 대표 39명이 어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뜨겁게 엮어 퇴계 이황을 욕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유림 단체들이 김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요구를 했는데 사퇴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김 후보를 향해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안동 유림은 계속 투쟁을 할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도산서원 측 인사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퇴계 선생과 고양이 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와 같은 모독을 수수방관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50일 차에 접어들면서 대구시가 비상진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 일반병상의 가동률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이 전문 병원을 찾으면서 이들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증 환자들이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의료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을 돕기 위해서 의사 파견도 나갔다면서요. 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북대병원에 대구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주 2회 수술 지원을 나갑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에서는 이 의사 5명을 추가 채용하기도 했는데요. 간호사도 추가 확보하는 등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지역에 병상이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확보한 병상 169개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중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현장 출동팀을 구성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중구 남문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임재욱입니다. 미숫가루 빠쏟고 약 짜야 되고 참기름 짜야 되고 오로지 내 혼자서만 다 해야 되니까 이 몸이 진짜 고장 나갖고 쓰러져갖고 옆구리에 이제 신우신님이라고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정신의학과 선생님 어찌 싶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내 몸에 생기는 거 야하고 내하고 동무다. 동무인데 같이 가야 할 동무다. 이하면 이게 엄청 편해진다는 거예요. 퇴원해갖고 뭐 어떤 생각을 했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사는 삶은 덤이다. 지금부터는 남한테도 잘하고 내 자신한테 더 충실하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갖고 살아서 그나마 그대로 좀 편안하게 삽니다. 단골 손님들도 글로 지나가는데 혹시 가게 있어요? 그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놀러 오실라고요? 하면 예. 그래갖고 놀러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야채 같은 거 뜯어와갖고 있잖아요. 그래가 뭐 갖다 주는 손님도 있고 저도 나 요새 이제 우리 신랑하고 둘이 의성에 둘이 그 촌에 가갖고 농사도 짓거든요. 토요일 날은 자도 따가오면 자도 따갖고 온 동네 갈라먹는다고 따갖고 하고 그냥 막 파냉긴다고 그 재미를 이제 사는 거지. 작년 12월 23일까지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안 하면은 나는 어디가 사 먹었고 이게 겁나갖고도 못 그만두고 있어. 하는 데까지는 또 열심히 해가 또 우리 손님들한테 최대한 좋은 물건 주고 맛있게 해주고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은 내가 갖고 장사를 하는 거 있긴 해. 우리 손님들 그거 믿고 또 오시면은 제가 또 맛있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코너 개편과 함께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 뉴스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현장을 뛰는 취재기자들의 지역 현안과 이슈 또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구신문 사회부 김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김 기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과 맞닿아 있는 대구 스타디움몰을 운영해온 주식회사 칼라스퀘어가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다 결국 지난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상권의 쇠퇴 과정과 운영사 파산 후 남아있는 문제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취재했습니다. 네, 이 대형마트는 문을 닫았고요. 지금 영화관은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구 스타디움몰의 전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는 파산 관제인이 상가를 대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전기료를 내지 못해 건물 전체가 단전 위기에 처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을 거의 볼 수 없고 공실이 더 많은 사실상 유령 상권입니다. 최근 평일 저녁에 대구 스타디움몰을 찾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고 입점 문의를 받는다는 현수막도 이곳저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푸드코트도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상인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더라도 매출이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이용자 유인 시설도 영화관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이곳의 공실률이 67%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장 상인들에게 확인해 보니 전체 상가 170여 곳 중 15곳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더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구 스타디움몰이 언제 지어졌죠? 원래는 이곳이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 공간 개발 사업으로 조성됐고 당시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투자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 업체가 있었지만 사업성과 접근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칼라스퀘어 측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었네요. 게다가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인근에 아파트도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개장 당시에는 좀 기대감이 컸겠어요. 네, 대구 스타디움몰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하면 시설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기속되거든요. 네. 사업 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칼라스퀘어도 처음에는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요. 네. 조성 당시에는 입점 매장이 100여 곳에 달할 만큼 시작이 좋았고 대형 놀이시설 등 다양한 상가의 입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상인들의 기대도 컸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운영사 이렇게 파산까지 오게 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대구 스타디움몰은 사실상 개점 때만 빛을 발하고 지난 10여 년간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야심차게 문은 열었지만 접근성 문제와 입점 콘텐츠의 한계로 계속 운영난을 겪었거든요. 게다가 상인들은 입점해 있던 대형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서 상권 유동 인구가 급속도로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홈플러스 대구 스타디움점은 경영 악화로 2021년 문을 닫았는데요. 네. 당초 임대 계약 기간보다도 10년이나 앞당겨 철수한 겁니다. 이후에는 동물원과 기타 놀이시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스타디움이 선별 진료소 공간으로 활용됐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동물원이 문 닫고 나서는 거의 발길이 끊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좀 대구 스타디움몰의
악재가 좀 겹쳤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권 쇠퇴가 좀 복합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사업도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소유주인 대구시나 운영사, 상인들 그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겠죠. 네. 대구 스타디움몰 운영 방식이 불투명해진 만큼 새로운 입점 업체와 쇼핑몰 분위기 개선 등 효과적인 대책과 소통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까 입점 콘텐츠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온 상인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인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도 하시던가요? 네, 제가 만나본 상인들은 근심이 깊기도 했고 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네. 상인들은 운영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 만큼 대구시가 좀 적극 개입해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간 운영자인 칼라스케어와 대구시가 현장 상황을 관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미흡했다는 건데요. 칼라스케어는 사실 운영 시기 동안 뚜렷한 입점 실적을 내지 못했고 대구 스타디움몰만의 주력 사업이 없었던 점도 주목받지 못했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곳 상가는 이제 분양을 받은 분양주가 있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상권이 부진하다 보니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례도 생기고 상인들도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민간 운영자가 있다 보니까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파산 선고가 났고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시설 운영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운영사인 칼라스케어의 채권 채무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고 나면 대구시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라스케어가 2028년까지 17년간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네. 파산하면서 그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거든요. 네. 대구시는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위탁을 주는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는 상인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자, 대구시가 이곳에 미디어 시설들을 모으고 시설 활용에 나서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이거는 또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일 아닙니까? 네, 대구 스타디움몰 지하 1층에 미디어 관련 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고 12월에는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고 지역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우선 공공 목적의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요. 스타디움몰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디어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요. 자, 대구 스타디움몰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곳에 있는 실내 동물원도 문제가 돼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곳에 동물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곳에는 지난해 11월 영업을 중단한 실내 동물원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곳에 사자를 포함한 동물 300여 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하상가에 위치해 실외 공간이 없는 실내 동물원인데다가 동물원 운영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육 환경이 유지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밀린 전기료로 여전히 단전 위험도 좀 남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제 사자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동물 단체들이 좀 항의를 하긴 했었어요. 이 많은 동물들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제 칼라스케어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운영자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확인돼 파산 관제인이 동물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동물들이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른 좋은 환경의 시설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파산 관제인은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 여건을 가진 시설을 선별하는 등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압류 절차가 늦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동물들이 이곳에 머무는 시기가 길어지면 충분치 못한 사육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사자 같은 동물은 조금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많은 동물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마 김 기자가 이 스타디움몰 관련해서 쭉 취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상인도 만나보셨고 하니까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여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구 스타디움몰 상권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려 전 세계 선수들이 인근에 몰려들었거든요. 그렇죠. 대구 스타디움몰 역시 대구를 상징하는 시설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상권 안정화와 더불어 대구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해결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구시도 운영사 파산까지 가게 된 대구 스타디움몰의 상황을 되새기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이 대구 스타디움몰도 좀 부건하고 재건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 뉴스 대구신문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어제까지 각 후보들이 지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서율 리포터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31.3%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대구는 25.6%로 전국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본투표 때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대구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중남구의 선거운동 현장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와 선거운동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를 살리고 살기 좋은 중구난구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은 정말 가치 높은 것이죠? 중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화이팅! 후보자가 지금 낙후된 중남구의 살림을 잘 살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꼭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2살 주경민입니다. 저도 남구에 꽤나 오랜 시간에 살았는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보통 골목골목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지 못했던 여러 장소도 방문을 하면서 이런 장소도 있었구나 또 느꼈는데, 또 중구 남구가 재개발이 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통행을 하시거나 또 주변 소음이 많이 심각하겠구나라는 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선거운동 그리고 선거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압도적인 투표를 보여주셔서 민주주의의 힘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들과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지역구 곳곳에 다니면서 선거 운동원들도 지역의 현안 또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겠습니다. 네,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인사도 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중남구 지역은 중구와 남구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주민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두 곳 모두 잘 발전시켜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남구에 살고 있는 권인호입니다. TV터로 그걸 많이 봐요. 경제 살리는 게 최고고 국회 가서 싸우지 말고 같이 나라를 살렸으면 좋겠어. 중구에 사는 최재호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사전투표했습니다. 아무래도 TV터는 좀 참고가 많죠. 여러 가지도 알고 싶어갖고 보니까 머리도 속속 들어오고 정보가 좀 좋아가지고 TV 보고 많이 참작을 하죠. 바라는 점은 좀 멋지면 노인들은 복지고 장사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이 물가가 비싸가지고 아무래도 장사 좀 덜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좀 봐가지고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중구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저 본투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투표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날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정당 홍보물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는 쪽으로 투표하는 편입니다. 중구가 원래 좀 사람이 좀 적게 살다가 이번에 이제 입주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특히 애기들도 많아졌는데 여기가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시설, 도서관 같은 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투표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어떤 내용을 알려주면 좋을까요? 네, 본인의 투표소를 알려면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 미리 알고 가면 본인 확인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할 때 유의할 점과 개표 관련 내용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지우 홍보담당관에게 들어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하나의 정당에,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해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인데요.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하실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정당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각 투표소별로 투표 마감을 한 후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과 경찰 공무원이 동반해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중이던 사전 및 우편 투표함도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 그리고 경찰 동반하에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송을 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거나 개표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개표의 전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 시간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유리 리포터와 함께 22대 총선 마지막 선거운동 현장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대구의 투표율이 7.4%, 전국은 6.9%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지금 당장 투표하러 달려가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KBS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을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증강현실과 초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다채로운 개표 정보 전해드리고요.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해서 더욱 발빠르고 정확한 예측 선보입니다. 재미와 볼거리까지 준비한 KBS 개표 방송과 함께 결과 지켜봐 주세요. 자, 4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